안녕하십니까, 파이어랩입니다. 오늘은 파이어를 하려면 회사를 꼭 다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파이어는 경제적 독립과 이른 퇴직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퇴직을 할 수 있으려면 회사를 꼭 다녀야겠죠.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지만 제 생각에는 회사는 뭐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회사 말고 자영업으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희 직장 동료 중에 어렸을 때 아버지가 레스토랑을 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레스토랑으로 돈을 버셨고, 레스토랑이 이제 망하고 나서 양복점을 차려가지고 돈을 또 많이 버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버신 돈으로 평생 지금까지 이제 놀고 먹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집에 가실 때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회사 다니면서 먹고 사냐 그런 잔소리를 계속 들으신다고 합니다. 때려치라는 거죠, 빨리. 근데 뭐 저희 아버지는 회사원이셨고 저도 이제 회사에서 사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회사가 익숙하긴 합니다. 집에서도 이제 회사를 안 다니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죠, 반대로. 그래서 이제 퇴직한 거를 한동안 비밀로 했습니다. 근데 냄새가 슬슬 나는지 말을 안 해도 눈치를 채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쓸데없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우선 돈 버는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제 생각인지 뭐 그분 생각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 머릿속에는 계속 이런 생각이 나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돈 버는 방법은 총 이제 4가지, 요거는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나오는 내용이죠.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나오는 돈 버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4가지에 따라서 이제 돈 버는 방법, 즉 이제 시스템이니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풋이 뭐고, 아웃풋은 돈이겠죠. 아웃풋은 돈인데, 인풋이 뭔지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다 아실 것 같은데, 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좀 하면은 그 내용이 좀 잘 이어질 것 같습니다. 월급쟁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월급쟁이죠. 이거는 이제 내 시간과 노동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또 여기서 또 핵심은 이제 남의 일을 한다는 거죠. 내 일이 아니고 이제 남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 이제 자영업은 내 시간과 노동력을 넣는 것은 동일합니다. 대신 이제 나의 일이겠죠. 나의 일이니까 뭐 성취감도 좀 있고 일이 또 재밌을 수 있겠죠. 자, 비즈니스는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남의 시간이죠. 남의 시간과 남의 노동력을 내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구성하는 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베스터는 남의 시간과 남의 노동력으로 하고, 이건 내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죠. 딴 사람이 사업을 하는 거를 내가 이제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고, 그 대신 여기서 추가로 들어가야 될 거는 내 통찰력.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유망할지 이런 것을 통찰이 필요하겠죠. 그런 통찰력이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영업자는 돈은 많이 벌 수는 있지만 내 시간과 노동력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그 확정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요 월급쟁이보다는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열려 있죠. 사업가는 다른 사람의 시간하고 노동력을 돈 주고 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어떤 사업 시스템을 열었을 때 그 인풋을 사실 돈만 있으면 무한대의 시간과 노동력을 내 사업 시스템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벌어들인 돈은 사실 뭐 인풋에 따라서 무한대에 가깝게 확장할 수 있는 거죠. 사람마다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돈 버는 시스템 중에 최상위 시스템인데,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가 이제 직접 하는 것도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하지 않으니까 내 사업을 남이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사업 성공 여부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내가 투자하는 사업을 종류를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그 리스크를 이제 분할하는 겁니다. 뭐 그런 시스템이 이제 인베스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좀 구상할 수 있고, 회사가 사업을 어떻게 하고 지금 리스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으면 최상위 포식자인 인베스터로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이것입니다. 비즈니스하고 인베스터, 이걸 해야 이제 파이어가 되는 거겠죠. 여기서부터 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규모가 좀 작더라도 돈은 이제 이 월급쟁이나 자영업보다 좀 덜 번다고 하더라도 이 비즈니스나 사업 영역에서 놀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경험을 쌓더라도 시행착오와 어떤 성공의 경험을 쌓는 것을 이쪽 비즈니스나 인베스터 영역에서 경험을 쌓으면 그게 나중에 이제 제 거가 되는, 내 거를 할 때 밑거름이 되게 됩니다. 이쪽 이제 월급쟁이에서 경험을 쌓으면 사실 그것도 경험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나중에 내 거를 하려고 하면 완전히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아닙니다. 조금 핀트가 안 맞거나 뭐 그렇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것저것 해보려고 해도 회사에서 경험한 것들로 이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이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다 생각하고 자신감이 있지만 나와서 막상 해보려고 하면 그게 좀 안 맞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론은 이 B와 I에 집중을 하자.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쌓고 경험을 쌓는 거를 역에 쌓자. 뭐 그게 일단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B와 I에서 놀아보자.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뭘 해야 되냐. 일단 모든 것은 사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이제 공부도 마찬가지고 이제 고수한테 배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혼자 고민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비즈니스와 투자에서 검증된 고수를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검증된 고수는 놀랍게도 이겁니다. 우리가 다니는 회사.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일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요놈이 날 가지고 뭘 하고 있나 이런 거를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회사는 사실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나 인베스터로 이제 검증된 뭐 프로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필드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만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시스템을 배워야 됩니다. 일단 배울 게 뭐냐면 비즈니스 아이템입니다.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나, 좀 있어 보이게 영어로 쓰겠습니다.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팔길래 이렇게 복잡한 경쟁이 심한 세상에서도 살아남고 있나, 그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새 아이템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찾는지 그것도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었으면 사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사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케팅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팔길래 사람들이 우리 회사 거를 구매해 주는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페이지 메뉴를 볼 수도 있고 제품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볼 수도 있고, 또 심지어 광고 문구 이런 것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하고 생산, 어떻게 만들길래 마진을 남기느냐,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료비하고 판관비라고 인건비나 뭐 다른 것들 포함된 판관비, 그리고 이 회사의 이 생산 시스템이 가지는 효율성, 회사마다 다 자기만의 아이디어로 생산 시스템을 만들거든요. 그런 효율성이 어떤 것이 우리 회사가 좋은지 이런 것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비효율적인 면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회사에서 노는 인력이 있는데 그런 것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이제 인건비 같은 것들이 다 재료비로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최소한의 리소스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인력입니다. 인력은 이제 인력 관리 같은 건데, 회사가 나한테 도대체 뭘 해주길래 내가 여기에 잡혀 있는가, 이런 걸로 봐야 됩니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잘 없습니다.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성취감 느낄 수 있는 놀이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없는데 회사가 그걸 제공해 주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비슷한데 뭐 잘했을 때 칭찬받고 뭐 그런 경우가 사실
회사나 그런 것이 없으면은 잘 없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잘했으면 고가로 평가를 해주고 윗사람이 칭찬도 해주고 막 그렇죠. 그런 인정 욕구 또 뭐 이건 중요하겠죠. 월급. 치킨을 사 먹어야 되니까 월급. 그리고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도 있겠죠. 그러니까 회사 동료가 사실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옛날 만나던 친구들은 각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좀 잘 안 맞습니다. 근데 회사는 지식 수준도 비슷하고 뭐 월급도 비슷하고 환경도 비슷하고 다 이렇게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잘 맞는 게 회사 친구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제 생각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속감.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사회적 동물이죠. 어디 소속돼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속감 같은 것도 제공해 주죠.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인데 나중에 내 사업이나 무엇을 할 때 이런 것을 다 고민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 비즈니스 사업을 구상할 때, 이런 이제 B 필드에서 넣을 때 최소한 이제 이런 내가 다니는 회사에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고려해가지고 해야겠죠. 그리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할 때 회사를 고르야겠죠. 내가 생각하는 사업 아이템하고 비슷한 회사를 뭐 고른다고 치면 그 고를 때 적어도 이 정도 항목은 다 검토를 해야 되고 내가 다니는 회사보다 더 좋은지 나쁜지 내 회사는 내가 잘 돌아가는지는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이제 확인을 하면 실패할 확률을 좀 더 줄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주식에서 현재 이제 물렸습니다만은 주식이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이 물리는 거는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다 공부로 배운다는 거는 책이라든지 이런 이제 공부를 배운다는 거는 사실 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책으로 수영하는 법을 책으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수영을 하겠다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해도 수영을 바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회사에 꼭 한 번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제 생각입니다. 또 저희 직장 동료 아버지처럼 절대 가면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고용자로 들어가서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약간 비즈니스와 투자자를 꿈꾸고 약간 스파이 느낌으로 이제 열심히 일도 하면서 회사의 시스템을 속속들이 학습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것이 목적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내가 내 일을 할 때 구상을 할 때 이제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줄고 그런 것들이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의 것들을 싹 흡수를 해야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결국 내 것은 이제 B나 I가 되겠죠. 예. 나중에 이런 것을 흡수하면 내 것을 할 때 밑거름이 된다. 그래서 꼭 회사를 한번 경험을 해라. 뭐 잘 나가던 회사든 아니면 좀 모질런 회사든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어떤 회사든 간에 회사가 존재한다는 거는 일단 이런 비즈니스 영역에서 성공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 회사를 한번 들어가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이제 내가 뭔가를 할 때 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